대표님, 설치 신고 서류 세 번째는 진짜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꼭 통과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세요. 전국 170여 개 장기유연 기관 창업을 성공시킨 창업 안 팀장입니다.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세 번째는 꼭 통과라고 했죠? 왜 세 번째냐고요? 제가 전국에서 설치 신고 서류는 가장 많이 분석하고 가장 많이 작성해 봤거든요. 그 수치상 첫 번째 탈락은 예산일, 두 번째 탈락은 아깝게, 세 번째 탈락부턴 길을 잃기 쉽고, 네 번째 이유로는 의욕을 잃어서 장기 레이스로 빠지거나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쳐서 포기하는 건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 번째 심사에선 무조건 통과하셔야 대표님이 원하는 개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지난 내용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선 설치 신고 서류의 종류와 종류별 의미,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설치 신고 서류의 종류 챕터로 갈게요. 저는 우선 설치 신고 서류의 종류를 두 묶음으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기초 서류, 그리고 하나는 핵심 서류예요. 기초 서류로는 전 사업 공통에서 설치 신고서, 지정 신고서, 비용 수납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위치도, 평면도,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대표자의 정신건강진단서, 각종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있고, 주간보호나 요양원의 경우엔 등기부 등본, 설비구조 내역서, 전기, 소방, 가스 점검 관련 서류가 추가돼요. 핵심 서류로는 전 사업 공통에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급여 제공 지침이 있어요. 잠시만요. 저 잠깐 숨 좀 고를게요. 제가 지금 읽다가 이 숨이 다 찰 정도거든요. 그만큼 종류가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서류를 파트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어요. 대표님이 준비하시기 편한 대로 나누면 되는데 제가 나눈 기준은 어렵냐 안 어렵냐예요. 기초서류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센터의 정보와 직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되어서 비교적 쉽게 작성이 가능한 부류이고, 핵심 서류는 다소 심오한 내용, 전문 지식, 운영 이념과 방침, 목표, 계획, 운영 비용, 내규 등을 규정하여 작성하는 아주 어려운 부류예요. 사실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처럼 중요한 서류에 대해선 이미 여러 곳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대표님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서류에 대한 설명 찾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죠? 아무리 단순 기재만 하는 서류라고 해도 이 칸도 작성하는 게 맞는지, 뭐라고 써야 하는 건지 헤매는 경우가 많아서 저 안 팀장이 직접 서류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려줘? 라고 생각하시도록 모두 해석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챕터인 설치신고 서류의 종류별 의미와 그 작성 방법은 함께 다뤄볼게요. 먼저 기초 서류 의미 해석할 건데 그중 첫 번째로 설치 신고서를 볼게요. 설치 신고서의 정식 명칭은 노인의료시설 혹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이고요. 노인의료시설은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뜻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복용, 방문간호를 뜻해요. 그러므로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센터의 종류에 맞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양식은 바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고 검색, 여기 시행규칙 별지 제20번으로 첨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 영상에선 재가노인 복지시설용으로 다운받아 볼게요. 네, 이렇게 설치 신고서 양식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영상 같이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먼저 볼게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설치 신고서라는 말 그대로 장기유연 기관 설치를 국가에 신고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본 양식은 신고인과 신고 대상인 우리 센터,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고인은 대표자를 뜻하고요.
복지시설이라고 써 있는 거는 신고 대상인 우리 센터를 뜻해요. 그래서 신고인란에는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시설 정보란에는 우리 센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신고인 정보 먼저 볼게요. 신고인은 제가 대표자라고 했죠. 신고인 성명은 대표자의 성함, 신고인 주소는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 법인명은 우리 센터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세요. 바로 밑에 전화번호는 우리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우리 센터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센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밑에 시설의 장에는 우리 센터의 시설장님의 성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는 우리 시설장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랑 시설장님이랑 동일인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표님의 성함, 대표님의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표님과 시설장님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시설장님의 별도 성함과 주민번호 정보를 다시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제공 서비스와 제공 여부 그리고 이용 정원을 적는 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창업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한글로 여라고 체크하거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돼요. 만약 한 가지 서비스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간보호도 하고 방문 요양도 병설할 거라면 중복 체크. 옆으로 넘어와서 이용 정원수를 적는 란이에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정원수가 있잖아요. 그 산출된 정원수를 여기에 숫자로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병설 사업도 해요 라고 하시면은 중복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의 결정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원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개 부분은 크게 적어주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란으로 두고 넘어갈게요. 밑에 사업 개시 예정일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설치신고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네, 바로 시청 혹은 구청 혹은 군청에 제출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 설치신고 서류를 내고 싶은 날에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청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매달 초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달 초에 제출을 하시면은 제출한 날로부터 3주에서 4주 정도가 이 서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요. 이 심사가 모두 이뤄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확정이 되면은 보통 그 다음 달의 초에 개원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설치신고 서류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 개시 예정일은 다음 달인 8월 1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설치신고 서류를 언제 제출하실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달 초에 제출하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초 1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다음 달 월까지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직원의 수를 적는 란이 있어요. 총 인원 그리고 자격 보유자 각각 적는 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인원은 우리가 이 설치신고 서류를 낼 때 시군구에 이런 인력을 구성해서 우리가 센터를 개원할 겁니다 라고 인력 현황을 같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 인력 현황의 숫자와 이 총 인원의 수가 동일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사업 신고 시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필요 인력은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으로 총 인원은 16명이고, 자격 보유자는 해당 직책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뜻하기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기에 총 인원과 동일한 16명입니다. 주간보호도 예를 들어볼게요. 주간보호를 개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인력의 수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그러면은 총 6명입니다. 자격 보유자는 몇 명일까요? 총 인원과 동일하게 6명? 아닙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인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요양보호사 1명, 간호사라면 간호사 면허증을, 간호조무사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명으로 총 자격 보유자는 4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조리원도 조리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운전원도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 보유자는 총 6명 아닌가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조리원은 사실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도 음식 조리만 잘하는 사람이면 되고요. 운전원은 사실 당연히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하지만 자동차 면허증은 노인복지법과는 연관이 없는 자격증이기에 자격증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과 운전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초 설치 신고 시엔 자격증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대표님이 실제로 센터를 개원하고 나서 실제 직원을 채용하실 때 그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양보호사를 1명을 더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2명으로 신고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에 따라서 총인원과 자격 보유자 숫자가 상해진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외에 타 사업하시는 대표님,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화면에 설치 신고 시 필요한 각 사업별 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비고라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마지막 기재 항목인 예산입니다. 예산은 설치 신고 서류 제출 목록 중 하나인 예산서와 그 금액이 일치해야 해요. 여기서 단위는 1,000원이기에 만일 산정한 예산액이 5,500만 원이라면 5,500 나누기 1,000, 55,000원을 써주면 되세요. 이렇게 모든 항목 작성 완료! 페이지 하단 우측에 신고 일자와 대표자 성함을 기입하면 정말 끝이고 출력 후에는 성함 옆에 서명란에 꼭 수기 서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다뤄보았어요.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